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지출이 적어질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많은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67%가 예상보다 많은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퇴자 중 42%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단 5년 만에 소진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세 가지 치명적인 지출 요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수리 비용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기동 씨는 은퇴 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 줄 상상도 못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지출 위험을 은퇴 전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세 가지 치명적인 지출과 이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많은 은퇴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 나침반에서 소중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출은 자녀 지원 비용입니다. 유교의 대학에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본능이요 천성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자녀 지원, 특히 결혼 비용과 취업 준비 지원, 자녀 사업 지원 등의 비용은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53%가 자녀 지원으로 인해 본인의 노후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67세 김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 2억을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노후 자금의 50%를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니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의 70세 박영수 씨는 둘째 자녀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원했는데 결국 그 대출금을 혼자 갚느라 매달 연금의 절반을 써야 합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돈이 없어 참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녀 지원 상한선을 정하세요. 본인 노후 자금의 최대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매달 나가는 정기 지원은 피하세요. 일시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지원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지원 전에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노후 자금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월 생활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도 노후가 걱정된다.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분리하세요.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통장과 자녀 지원이 가능한 통장을 구분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본인의 노후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떳떳하고 당당한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한계가 필요합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두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병이 난 후 치료하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는 매년 12%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의료비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은퇴자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73세 이선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무릎 수술을 받게 됐는데 실손보험이 없어서 수술비 8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내야 했어요. 결국 적금을 해약하고 자녀들에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재활치료비로만 40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의 69세 최영순 씨 부부는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3개월간 입원했는데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으로만 1년치 연금을 다 써버렸어요. 지금은 생활비를 줄여가며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실손의료보험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매월 의료비 적립금을 따로 마련하세요. 월 수입의 최소 15%는 의료비 준비금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을 철저히 받으세요. 질병의 조기 발견이 의료비 절감의 첫걸음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물론 필요한 항목은 추가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운동, 영양제, 건강식품에 드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는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셋째, 가까운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많은 보건소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방과 대비가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지금 당장 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출은 주거비 및 생활비입니다. 노자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과도한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노후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큰 평수의 주택을 유지하려다 보니 관리비, 수선비, 재산세 등 고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가구의 월 평균 주거관리비가 소득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까지 더해져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71세 박철수 씨는 40평대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관리비만 매달 4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받고 있는 연금액이 80만 원인데 여기에서 50%를 관리비로 납부하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의 김도영 씨 부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매년 집수리 비용이 3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지난해에는 보일러 배관이 누수가 되어 방바닥 전체를 새로 하느라 노후자금 500만 원을 한 번에 써버렸어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운사이징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적정 평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사시는 경우 20에서 25평, 혼자 사시는 경우는 15에서 18평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각보다 넓어 보이시나요? 하지만 수납 공간과 가끔 오는 방문객을 고려하면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주거 형태를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관리가 쉬운 아파트가 좋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이면 금상첨화죠. 병원과 마트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2 내지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물건부터 하나씩 정리하세요. 새로 이사 갈 집의 리모델링 비용과 이사 비용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다운사이징, 단순히 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비와 세금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키면서 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은퇴 후에도 적합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둘째, 주택연금을 활용하세요. 전문가들은 특히 주택연금 활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의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3년 이내 한 채만 남기면 됩니다. 둘째,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60세 가입자가 6억 원 주택으로 가입 시 매월 약 142만 원, 70세 가입자라면 같은 주택 가격으로 월 1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셋째, 주택연금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평생 거주가 보장됩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동안 받은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에도 똑같은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택 매각이나 이사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주택을 상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가입비와 보증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 예약하기,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예상 연금액 확인하기, 가입 신청 및 심사 진행, 담보 설정 후 연금 수령 시작.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주거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분석해 보세요. 불필요한 공간은 없는지, 과도한 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주거비는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노후에도 적합한지, 유지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관리하기 쉽고 편안한 집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3가지 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과도한 자녀 지원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금 30%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둘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실손보험 가입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셋째, 감당하기 힘든 주거비입니다. 은퇴 전에 주거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3가지 지출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현재 지출을 점검해보고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습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 저녁 그날의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어떤 지출이 꼭 필요했는지,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주 주말, 다음 주의 예상 지출을 미리 계획해 보세요. 계획 없는 지출이 가장 위험한 지출입니다. 셋째, 매달 1일에는 고정 비용을 점검하세요. 줄일 수 있는 관리비는 없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내용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 나침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